이번 주는 주인공이 메타였습니다. 메타가 또 20% 급등하면서 증시 신고가를 이끌었는데요. 다음 타자는 누구일지 여기 메타가 보여준 힌트가 있어서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여기 보시면 빅7 주가가 좀 혼조세를 보였어요. 실적 발표를 했고요. 그 중에서도 단연 돋보이는 건 역시 여기 메타였습니다. 주간 20.5%, 하루에 20%가 넘게 올랐었고요. 그러면서 S&P 500도 올해 7번째 신고가를 뚫고 올라가고 있습니다. 메타가 끌어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고요. 증시가 전반적으로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월가에서도 그렇고 투자자들도 이렇게 분위기가 갈리죠. AI로 당장 돈을 버는가 여부로 주가가 좀 갈리는 부분입니다.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봤는데 일단은 지금 오르는 종목들 공통점을 보니까 AI가 실적의 숫자로 찍히는가, 그러니까 AI 기대감만 있는 회사 말고 앞으로 돈 벌 거야 말고 당장 실적 발표에 숫자로 찍히는가가 핵심이었고요. 그리고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발표한다던가 배당이나 자사주 매입 혹은 해고라든지 혁신적인 비용 절감을 했냐 여부로 주가가 갈렸습니다. 계속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올해는 당분간 그렇게 될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올해 빅7 주가 흐름인데요. 야, 엔비디아를 꺾고 물론 아주 근소한 차이지만 메타가 올해 수익률 1위로 등극하는 모습입니다. 메타 그리고 엔비디아, 야, 올해 지금 한 달 지났는데 30% 넘게 오르고 있습니다. 정말 초강세고요. 아마존도 뒤따라서 오르고 있고 마소도 조용히 오르고 있고 또 상대적으로 애플과 테슬라가 부진합니다. 연초부터 계속 애플 테슬라가 좀 약세죠. 중국 관련주이기도 하고 또 실적도 약간 상대적으로 부진한 모습이어가지고 다른 빅테크에 비해서 좀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이 지속될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은데요. 자, 그래서 월가에서도 아무래도 지금 오르는 주식들이 쏠림이 심해지니까 당연히 이렇게 말하겠죠. 골드만삭스도 당분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빅4 AI로 돈 당장 버는 주식에 돈이 좀 더 쏠리지 않겠냐라고 보고서를 냈고 그래서 훌륭한 F4와 별로인 M3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여태까지는 빅7이 또 같이 가다가 이렇게 주가가 갈리면서 더 쪼개지는 부분이죠. 그래서 또 다른 월가에서도 빅7이 아니고 M&M에 투자하라 이러면서 마소, 엔비디아, 메타에 집중될 거다 이렇게 극단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메타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월가에서 뭐라고 평가를 하면은 이번에 메타가 어떻게 하면 주가를 올릴 수 있는지 제대로 보여줬다 할 정도로 극찬을 했는데요. 진짜 실적에서 뭐 하나 거를 게 없습니다. 소위 말하는 거를 타선이 없다 할 정도로 완벽하게 부활을 알렸는데요. 주간으로도 수익률 1등이고 올해 S&P 500 전체 수익률 1등입니다. 빅7에서만 1등이 아니고 올해 S&P 500 500개 수익률 중에 1등으로 올라가는데요. 와, 주가 보시면 저도 보면서 정말 놀랐던 게 이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무려 고점에서 80% 빠진 게 작년 정도였죠. 2022년 말까지 80% 빠졌던 게 이렇게 올랐는데 결과론적인 얘기입니다만은 88불까지 떨어졌다가 1년 3개월 만에 거의 1년 만에 475불까지 하는데 6배 올랐더라고요. 와, 무슨 테마주나 어디 좀 나쁘게 말하면 잡주도 아니고 미국 증시의 탑10 안에 들어가는 종목이 고점에서 80% 빠졌다가 1년 만에 6배가 오르는 기염을 토합니다. 무슨 코인 저리 가라 할 정도의 변동성인 것 같고 엄청난데요. 또 이제 실적 보시면 또 정당화가 되는 실적입니다. 매출도 엄청 늘었고 영업이익이 더블도 넘게 늘었고요. 직원을 2만 명 넘게 확 줄였습니다. 작년에 메타 CEO가 울면서 효율성에 해에 집중하겠다 그랬던 게 정말로 말뿐이 아니었습니다. 이 큰 회사가 거의 한 8만 명 고용하는 회사인데요. 직원 2만 명 넘게 잘랐으니까 5명 중에 1명을 감축할 정도로 뼈를 깎는 고통을 감내한 것 같아요. 그래서 1인당 매출도 급증했고 거기다가 이제 주주들이 좋아하는 주주 친화적인 정책까지 사상 첫 분기 배당, 물론 액에 요만큼밖에 안 좋아하실 수 있지만 그래도 언제나 처음은 미약하지만 이제 점점 배당 성장주가 되겠죠. 애플도 그랬고 마이크로소프트도 그랬습니다. 처음엔 조금 줬지만 점점점 늘어나겠죠. 그래서 분기 배당 시작했고 자사주 매입도 어마어마한 규모로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거기다가 AI, 지금 월가에서 주목하는 거 비용을 얼마나 줄였는가, 또 AI가 수익에 찍히는가였는데 AI 알고리즘이 수익에 영향을 줬다 발표하면서 지금 또 SNS 기업이잖아요. 소셜미디어 시청 시간이 무려 25% 늘었다. 야, 제가 이거 보면서 느끼는 건데 이게 중독성 있는 기업이잖아요. 결국은 인스타그램도 하실 거고 페이스북도 하실 거고 여러 가지 하실 텐데 이 소셜미디어는 중독성을 기반으로 한 회사니까 결국 우리를 조금이라도 더 이 SNS를 하게끔 만들면 돈을 버는구나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또 거기다가 요즘 중국 저가형 이커머스 난리죠. 우리나라에도 침투한다 기사 많이 나오는데 테무 뭐 이런 아주 초저가형 전자상 거래, 알리바바보다 요즘 더 핫하죠. 중국 이커머스 광고주가 매출에 엄청나게 기여했다면서 본업도 잘 되고 미래 먹거리도 잘 되는 데다가 비용 절감에 주주 친화 정책까지, 야, 정말 종합 선물 꾸러미였습니다. 그래서 월가가 환호할 수밖에 없었던 실적 발표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저커버그가 완전 칼을 갈고 나온 느낌이었습니다. 이번 실적 발표는 내가 한번 주가를 그냥 있는 힘껏 끌어올려 보겠다라는 느낌이 들었었던 한 주였습니다.
그래서 장표로도 보셔도 메타의 매출 성장이 가속화되고 1인당 매출도 사상 최고, 영업이익률도 2년 최고치, 무려 영업이익률이 40%입니다. 어마어마합니다. 100원짜리 팔아서 40원 남기는 회사가 어마어마한 거죠. 진짜 영업이익률이 엄청난 거고. 그래서 제가 이제 이번 주까지 빅6, 엔비디아 제외하고 실적 발표가 완료됐기 때문에 장표로 요약을 해봤는데요. 여기 보시면 왼쪽 자료가 빅6의 매출 성장률인데, 여기 파란 색깔 메타가 이번 실적 발표한 빅6 중에 6개 기업 중에 1등입니다. 단연코 매출 성장세가 엄청나게 강하게 성장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밑에 보시면 그 다음으로 마소, 아마존, 알파벳 이런 순인데, 아쉽게도 딱 지금 부진한 2개 기업이 보이죠. 애플과 테슬라가 성장세가 약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월가에서도 이왕이면 성장세가 더 가속화될 것 같은 기업들인 이쪽에 좀 더 몰린 거라고 해석이 가능하죠. 애플도 물론 성장은 하지만 이제 회복을 하고 있지만 아직은 성장이 좀 약하고, 뒤에서 말씀드릴 거지만 중국이 좀 회복을 못하고 있고, 테슬라도 워낙 고성장주였지만 아쉽게도 성장이 둔화되면서 요즘 조금 힘을 못 받는 모습입니다. 공교롭게도 딱 애플, 테슬라 실적이 조금 다른 빅4에 비해서 부진한 상황이고, 오른쪽 보셔도 이제 영업이익률이거든요. 마진율입니다. 얼마나 남기는가. 이게 비용 절감을 한 게 여기 효과가 나오는데, 메타가 여기 보시면 영업이익률이 계속 높아지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역시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한 덕분인 것도 같고, 여러 사업 재편도 했겠죠. 그래서 그렇게 많이 남기는 마이크로소프트 다음으로 메타가 영업이익률이 높습니다. 우리 영업이익률 깡패라고 불리는 애플이 30% 남기는데요. 애플보다도 많이 남기는 게 메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진짜 엄청나게 영업이익률이 높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에 매출 성장도 1등, 영업이익률 개선도 상위권 2등 정도까지 올라오면서 실적이 나무랄 데가 없었다, 무서울 정도다 싶은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혹시 지금 조용해졌는데 기억나시나요? 메타의 저커버그와 테슬라의 머스크가 케이지 매치라 그래가지고 한번 싸우기로 했었던 거 기억나시나요? 진짜로 싸우는 거, 말싸움이 아니고 이렇게 진짜 레슬링 하듯이 어디에 만나가지고 둘이 한판 붙기로, 복싱을 한판 붙기로 했는데 결국 무산되긴 했지만 주가로 아쉽게도 지금 메타가 1승한 거 아니냐. 사실 그 부인하기 어렵죠. 메타가 선빵 좀 때린 느낌이 나죠. 테슬라의 머스크가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지금 테슬라 주가는 약간 내려가고 메타가 급등하면서 일단은 이번 싸움에서는 메타가 이겼다. 물론 싸움은 끝까지 가봐야 알겠지만 현재는 그렇습니다. 이렇게 또 비유를 하시는 분들이 있었고, 그래서 메타가 쏘아올린 배당 지급인데, 제가 그래서 살펴봤는데 미국의 시가총액 1등부터 30개 기업 중에 배당을 안 주는 기업은 단 6개에 불과합니다. 참 그게 어떻게 보면 반대로 얘기하면은 미국 상위 기업 중에 눈 감고 아무거나 찍으면 30개 중에 24개가 배당을 준다는 거거든요. 그 정도로 미국 기업들이 이 주주 친화적이고 배당을 주는 거에 상당히 익숙합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 주식을 좋아하는 이유기도 한데, 주주들한테 어떻게든 돌려주려고 하니까 주가 상승도 있지만, 그래서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우리 현재 배당률이 좀 낮지만 워낙 주가가 많이 올라서 그런 거고, 안 주는 주식들만 모아봤는데 아마존도 안 주고요, 알파벳도 안 주고, 엔비디아 줍니다. 아주 소액이지만. 그리고 메타도 이제 줍니다. 그리고 버크셔 해서웨이,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도 안 주는데, 워렌 버핏은 배당 안 준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이건 가능성이 없고, 이제 테슬라, AMD, 어도비까지가 시가총액 30등 내에서 배당을 안 주는 기업입니다. 딱 6개인데 버크셔 해서웨이 제외하면 5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좀 희망 섞인 얘기를 해보자면은, 예를 들어서 애플도 배당 준지 2010년 초반에 배당 주기 시작했거든요. 안 주다가, 원래 안 주는 기업이었습니다. 애플도 주기 시작했고, 이제 메타도 주기 시작하니까 이제 다른 기업들도 또 주가 올리고 주주 친화적인 부양책을 하려면 배당을 준다고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이건 정말 제 뇌피셜이고 당장 한다는 얘기는 아니고, 또 그런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이는 게 또 미국 기업들이니까 주면 좋지 않을까. 만약에 아마존이나 알파벳이나 테슬라, AMD, 어도비 주주분들은 배당까지 주면 어차피 장기 투자하거나 모아가고 있는데 배당까지 주면 더 좋겠죠. 그래서 그런 기대도 한번 해봤습니다. 저도 여기서 들고 있는 기업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테슬라도 그렇고 AMD, 어도비 이런 기업들도 주면 좋겠네요. 배당을. 그래서 한번 얘기 들어봤고요. 그리고 메타 다음으로 아마존도 비슷합니다. 이제 드디어 AI 덕분에 클라우드의 성장세가 반등세로 돌아섰고요. 이게 시장이 좋아했고, 아마존의 주 먹거리는 클라우드이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그리고 역대 최대 규모의 해고를 결국 했습니다. 27,000명. 물론 아마존은 100만 명 넘게 고용을 하고 있어서 절대 비중은 작지만 규모로는 2.7만 명이면 메타보다도 많은 규모 해고를 했고요. 거기다가 올해도 구조조정 계속하겠다라고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높아지니까 시장이 환호했습니다. 주가가 많이 회복을 했고요. 거기다가 또 시장이 좋아하는 AI 코멘트까지 해줘야죠. 요즘은 AI 코멘트 안 하면 주가가 안 오릅니다. 진짜. 그러니까 CEO나 재무 담당자가 AI 계속 할 수밖에 없고요. 아마존도 드디어 쇼핑 도우미 생성형 AI, 그러니까 챗 GPT 같은 겁니다. 쇼핑계의 챗 GPT 같은 자체 AI 루퍼스를 출시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존의 쇼핑 검색창에다가 내가 이거 살려는데 좀 추천 좀 해줘봐, 뭐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아주 똑똑한
AI 비서가 도와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게 아마존 수익에 크게 기여할 거다라고 코멘트하니까 또 이것도 긍정적 기대감을 모았습니다. 확실히 이번 실적 발표는 AI 같은 기대감을 팍팍 심어주지 않으면 주가가 오르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 반대로 AI에 대한 언급이 없으면 주가가 하락하는, 확실히 AI 영향도가 높은 그런 한 주였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마존도 반등을 시원하게 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제 제가 해고 얘기 계속 들었는데 이번에 조금 눈에 띄는 게 미국 기업들 실적 발표에서 해고, 감원 언급하는 게 급증을 하고 있어요. 코로나 피크 때 이후로 다시 최고치로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니 이게 조용히 경기 둔화가 되는 거 아니냐 또다시 라는 우려도 있지만, 또 반대쪽에서는 이제 AI 때문에 본격적으로 기업들이 사람들을 잘라내는 거다. 그러니까 이제 두 가지 다 해당도 되는 것도 같은데, 이제 이쪽에 조금 더 지금 당장은 많이 무게를 두는 편이죠. 챗 GPT 같은 애들이 들어오면서 기업들이 야 이거 사람 필요 없겠는데 라면서 자르는 규모가 본격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영향을 줄지, 이 추세가 이어질지도 좀 눈여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번에 해고 관련 보고서가 나왔는데, 여기 이 챌린저 잡컷이라고 하는 매달 기업들의 해고 숫자를 카운트해서 발표하는 보고서를 보시면은 해고가 줄고 있다가 올해 1월에 다시 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일시적이라는 얘기도 있고, 보통 1월 달에 해고나 구조조정을 많이 하기 때문에 잠깐 늘었다가 다시 줄 수도 있고, 그런데 테크 기업들과 전반적으로 해고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금 조용했던 해고 물결이 다시 미국 기업을 강타하고 있는데, 약간 경기 둔화적인 부분보다는 지금 자동화 확대, 그러니까 인건비 부담되니까 인공지능 채택과 같은 전략적 변화에 의해서 해고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경기 침체, 경기 둔화라서 해고를 하는 게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챗 GPT 도입하니까 아니면 AI 서비스 도입하니까 사람이 필요가 없는데, 약간 이런 관점에 해고가 늘어나고 있답니다. 어떻게 보면 무서운 얘기죠. 이게 사실이라면 야 벌써 우리가 우려했던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AI가 우리 생산성을 혁신해 주는 것과 동시에 일자리도 영향을 주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저도 추세적일지 한번 봐야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은 잘리고 기업들의 생산성은 높아지기 때문에, 제 개인적인 사견을 덧붙이자면 주식 투자를 더 해야 되는 거죠. 우리 일자리가 불안할수록 생산성을 높이는 혁신 기업들의 주주가 돼서 그 생산성 향상의 수혜를 같이 누려야겠죠. 전 이걸 보면서 이거 빅테크 투자 더 해야겠다, 나스닥, S&P 500 투자 빨리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혼자 해봤습니다. 그리고 마소가 대표적인 거죠. 마이크로소프트 CEO가 모든 부문에서 드디어 AI가 숫자로 찍히기 시작했다. 그래서 클라우드도 성장 가속화, 안 팔리던 PC도 성장 가속화, 윈도우 AI PC 나오니까요. 그리고 이제 소프트웨어도 가속화되기 시작했다. 야, 그러니까 이제 마소 주가도 선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야, 이 큰 회사가 성장률이 가속화된다는 게 저는 정말 놀랍습니다. 30%씩 연간 성장한다는 게 놀랍습니다. 웬만한 중소형주들도 30%씩 매년 성장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정말 대단한 것 같고요. 마소는 정말 걱정하지 마소답게 별로 코멘트할 내용도 없이 완벽한 실적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알파벳도 잘했지만, 알파벳도 클라우드도 선방하고 유튜브도 성장하고 기존 구글 검색도 성장했지만, 이제 굳이 주가 조정 핑계를 찾자면, 제가 봤을 땐 잘했는데 굳이 핑계를 찾자면 AI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이 좀 부족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뭐 약간의 조정 핑계 정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나 앞서 보여드린 다른 기업들은 막 AI가 숫자로 찍힌다 그러고 되게 긍정적인 코멘트를 했는데, 알파벳, 구글은 이게 어떻게 어디에 영향을 미쳤는지 이런 코멘트가 좀 부족했다 하면서 주가가 조정을 받았다고들 많이들 분석을 하고 있는데, 조정 핑계 같습니다. 걱정할 건 아닌 것 같아요. 실적으로 보셔도 별로 문제될 거 없습니다. 유튜브도 잘하고 있고 클라우드도 잘하고 있고 검색도 문제 없다. 다만 이제 AI 시장에서 조금 마이크로소프트나 경쟁사에 비해서 뒤처지는 거 아니냐는 우려가 조금은 끼는 것 같아요. 근데 같이 보시면 주가 상승합니다. 결국에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애플이 조금 아쉬웠죠. 아쉽게도 결국은 중국이 좀 발목을 잡아서 주가가 조금 조정을 받는 모습이었습니다. 전반적으로는 역성장을 탈출하는 모습이었는데, 여기 보시면 이게 지역별로 매출 성장률인데요. 다른 지역들은 다 플러스로 회복하고 있는 거 보이시죠? 유럽, 북미, 아태 지역 다 회복 중인데 중국이 완전 꼬꾸라졌습니다. 빨간색이 중국입니다. 중국이 애플의 매출 성장세를 완전 끌어당겼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이너스 13%로 전년 대비 성장률이 더 내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중국 부진이 길어지고 있다. 지금 중국 주식들 되게 안 좋은 거 아시죠? 난립니다. 중국, 홍콩 쪽 주식도 난리고, 그래서 애플이 지금 중국 매출 비중이 한 20% 정도 돼요.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중국에서 경기가 좋아야 애플도 아이폰도 잘 팔리고 할 텐데, 그런 것들이 영향을 좀 받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물론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인 것 같고, 이런 걸로 주가 조정이 온다면 매수 찬스가 될 것 같은데,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중국 경기가 회복이 빨리 안 되면 애플도 같이 조금 부진할 수도 있겠다 싶긴 해요. 그러니까
중국이 올해 부양책도 쓰고 주가도 이제 바닥 친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애플도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셔도 될 것 같고, 단기적으로도 중국 좀 불안한데 뭐 길게 부진할 것 같은데 올해는 재미없을 것 같은데 한다면은 이제 아무래도 애플 주가도 조금 다른 주식에 비해서 재미없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합니다. 뭐 애플 걱정은 할 필요는 없지만 상대적인 비교로 봤을 때요. 그래서 아마 투자자분들 조금 재미를 못 느끼시는 것 같고, 근데 이제 지금 주말간에 비전 프로 정식 출시했거든요. 근데 물론 호불호가 갈린다고 하는데 역시 이제 트렌드를 주도하는 애플답게, 그러니까 애플이 하면 뭔가 다르다라는 느낌처럼 확실히 이제 워낙 고정 팬분들도 많고 하니까 이미 일상생활에서 이렇게 비전 프로 쓰고 활용하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는 저보다 훨씬 어린 세대, 지금의 10대 분들은 이제 아이패드 키즈가 아니고 앞으로는 비전 프로 키즈라고 불릴 거라고 하더라고요. 또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또 세대 차이가 벌어질 것 같아요. 저 어렸을 때는 이제 아이폰 처음 나왔을 때였고, 지금 20대 분들은 뭐 아이패드 세대였고, 지금 10대가 이제 되는 분들 아니면 곧 10대가 되실 분들은 아이패드도 재미없게 느끼고 비전 프로 세대가 되지 않을까라는 그 말이 상당히 인상 깊었는데, 이 영상 몇 개만 보시면 벌써부터 이렇게 보이시나요? 길거리에 막 하고 다니고 이렇게 가다가 멈추고 이렇게 화면에 막 뭘 보십니다. 참 이제 이런 장면이 일상이 될 것 같고, 이거는 좀 웃겼던 게 아직 현실판은 아닌데 이렇게 딥페이크 얼굴을 바꾸면 지금 남편의 얼굴을 이렇게 얼굴이 있었는데 지금 여기 유명 배우 얼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좀 너무 웃기던데, 남편 얼굴을 유명 배우 얼굴로 바꿀 수 있습니다. 지금 비전 프로의 정식 앱은 아니고 앞으로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온 거고, 그리고 지하철에서도 이미 손동작으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제 지하철에서 핸드폰 하는 사람들을 보는 게 아니고 웬만한 사람들 다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지 않을까. 아마 내년 정도면 우리나라도 지하철 타면 전부 다 저러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갑자기 문득 들고요. 그리고 날씨 앱이 있어서 이렇게 지금 비전 프로 쓰고 있는데 집안의 날씨도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실제로 한번 껴보고 싶네요. 오늘 나 좀 비 오는 무드를 즐기고 싶다면 비가 오게 할 수도 있고 눈이 오게도 할 수 있고, 얼마나 이게 또 진짜 리얼한지는 좀 봐야겠지만 지금 막 눈도 오게 하고 이렇게 환경 설정까지, 참 진짜 메타버스 시대가 곧 오는 것 같기도 하고요. 뭐 아직 멀었다는 분들도 많지만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비전 프로 끼고 청소도 이렇게 게임처럼 하시는 분입니다. 저도 청소를 좀 귀찮아하는 편인데 이렇게 하면 청소를 좀 즐겁게 할 수 있겠다. 그리고 이건 실제로 있는 앱이라고 하는데, 미국의 부동산 앱인데 이렇게 보시면 부동산 매매하시거나 임대하실 때 직접 안 가보고도 비전 프로 끼고 있으면 딱 이렇게 이 집에 간 거 같이 리얼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더 리얼하게. 지금은 끽해봐야 3D인데 이제는 여기 보시면 거실, 뭐 이 집의 구조를 미리 다 찍어놨기 때문에 비전 프로로 마치 그 현장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정도로 디테일하게, 여기 보시면 뭐 이렇게 발코니나 테라스, 거실 다 볼 수 있는 이런 것도 정말 새로운 제품이 나오니까 또 이런 새로운 사업 기회가 열리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많아서 일부만 가져왔는데 정말 많은 후기들이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이 아이디어를 갖고 누군가 또 새로운 앱이 나오거나 비즈니스 모델이 나오겠죠. 또 여기서 부자가 또 많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 주도를 비전 프로가 하는 것 같고, 좀 길게 봤을 때 역시 또 애플은 애플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애플 걱정은 연예인 걱정이다. 물론 이게 당장 실적에 막 엄청 영향을 주는 건 아니겠지만 주식이라는 게 또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또 반등하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애플의 팀 쿡도 하반기에, 늦어도 하반기 안에 AI 공개하겠다라고 또 코멘트 해줬습니다. 그래서 애플은 걱정 없을 것 같다 싶고요. 그래서 지금 실적 발표가 이제 엔비디아 빼고 다 나오고 있는데, 보시면 정말 싹쓸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 노란색 그래프가 빅7의 순이익이고요. 나머지 493개 기업의 순이익은 횡보하거나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순이익이 오히려 줄어들고 있고, 다른 기업들은 힘든데 빅7은 초호황이라는 게 실적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주가만 오르는 게 아니고 실적에서 뒷받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영업이익률, 마진율도 빅7은 막 20%대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경쟁력이 있으니까요. 저렇게 기술력이 있고 경쟁력이 있으니까 막 올라가는데, 나머지 493개의 마진, 영업이익률은 10%대 제자리 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좋다 하는데 사실은 자세히 파헤쳐 보면은 빅7만 초호황인 그런 상황인 것 같죠. 실적을 보시더라도 좀 이런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빅7 쏠림 현상이 계속되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한번 또 정리해드렸는데, 당분간은 아무래도 이렇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AI로 당장 돈 벌거나 뭔가 비용 절감을 극단적으로 하거나 그래서 마진이 높아지는 그런 기업들 위주로 좀 쏠림이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애플 테슬라가 조금 약세이고요. 애플 테슬라 쪽이 조금 부진한 상황이고, 그렇다고 뭐 계속 빠진다 이런 것보다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앞서 말드린 마이크로소프트나 엔비디아, 메타, 아마존 이쪽 AI나 실적이 숫자로 찍힌 그런 쪽들의 주식들이 좀 더 주목받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뭐 이런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믿음이 있는 주식을 중장기로 모아가는 게 좋겠죠. 이렇게 유행 따라다니는 것보다. 그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단기 트레이딩 할 거 아닌 이상은. 그리고 잘 모르겠다 하시면 역시 나스닥이나 S&P 500 모아가는 게 최고고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린 빅테크 실적들이 벌써 5개, 6개 나왔는데 제가 양질의 리포트 위주로 카페에 올려두겠습니다. 한글로 돼 있는 리포트입니다. 네이버 카페 소목 라운지로 놀러 오시면 될 것 같아요. 댓글에 링크 달아두겠습니다. 자, 그래서 돌아오는 주는 캘린더 보시면 주요 기업들 실적은 다 끝났고요. 엔비디아는 아직 조금 2월 중순 말에 발표하기 때문에 다시 알려드릴 거고 여기 넣어놨습니다. 그래서 일단 굵직한 기업들은 끝났기 때문에 다음 주는 다른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이어질 테니까 이 캘린더 보시면서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으로 주식 투자를 하면서 나도 모르게 감정적으로 투자 판단을 해서 후회했던 경험 꽤 많으실 텐데요. 예를 들어서 주식이 막 오르면 더 오를 것 같아서 급하게 올라타면 하필 그때가 또 단기 고점이라 후회를 하게 되고, 또 막상 증시가 떨어지면 더 떨어질 것 같아서 겁내다 보면 또 어느새 반등하고 있어서 기회를 놓치게 되고, 저 역시도 이런 식으로 감정적인 투자 판단을 하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객관적인 지표를 참고하면서 투자 판단을 하는 편인데요. 그래서 만든 게 이 오른쪽 보시는 투자 판도끼입니다. 말 그대로 지금 투자를 하기에 적절한 시기인지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도구를 만든 건데요. 제가 2024년을 맞아서 새롭게 런칭한 미국 주식 마스터 클래스 수강생분들께 여기 보이는 주가 판도끼, 차트 판도끼, 역발상 판도끼 총 3가지 투자 판도끼를 제공해 드릴 예정입니다. 총 22개의 강의를 수강하고 나시면 객관적인 데이터, 지표에 기반한 투자 판단하실 수 있는 역량을 갖추게 되실 겁니다. 유행을 타거나 일회성으로 써먹을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 앞으로 평생 계속 활용하실 수 있는 실전 노하우들 위주로만 아낌없이 담았으니까 관심 있으신 구독자분들께서는 댓글 더보기란에 링크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